네, 내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 실시가 되는데요.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운 수험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 고비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게 뭐 논술, 실기, 면접 이런 대입 전형이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죠. 자, 방역 대책이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교육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백범입니다. 먼저 좀 시험장 안에 방역 대책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칸막이 설치하고 간격 띄우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 시험장 학교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모든 교실을 다 소득을 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내일은 뭐 당연히 그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두 차례 거쳐서 체온 측정할 거고요. 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마스크도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또 그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환기를 철저히 해서 예, 수험생 간에 감염되는 사례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차관님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생들 간의 접촉이 이제 그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학생들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접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 지금 그 시험장 학교에는 사실은 서로 모르는 수험생들끼리 모여 있게 됩니다. 예, 물론 그래서 그렇긴 해요. 네. 예,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다녀오시면 또 시험실마다 손 소독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손 예.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수험생들에게 고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오늘 자가격리나 확진 이게 나와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혹시라도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저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되는 분들은 오늘은 꼭 보건소를 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선별 진료소라고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예, 검진을 예,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예, 예. 보건소에 가셔서 자신이 수험생인 거를 꼭 말씀을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는 오늘 중으로 검진 결과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알려주게 돼 예,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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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질병관리청하고 전부 협조가 돼 예, 있고요. 예, 또 그런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다 알려주시면, 예, 확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거기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격리자의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이 그 지역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집에서 별도 시험장까지 자신의 차로 갈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데려다 줄 건지, 또는 네, 그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된 차나 또는 119에서 음, 도움을 주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꼭 교육청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보건소 가서 확진 판정, 그러니까 저기 양성 판정이 나와서 되면은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원 이런 데로 다 안내가 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일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공교롭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마다, 시험장 학교마다 5실 정도의 별도 시험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심하시고 그 학교에 그 일반 시험실이 아니라 네. 별도 시험실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되고요. 거기 예. 또 감독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보호구를 착용하고 음. 그렇게 하고서 감독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감독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감독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겁니까? 예, 보통 사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예. 감독관님들께서는 사종 보호구 또는 레벨 D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 감독을 하시고요. 네. 또
이쪽에 감독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감독하셨던 분들은 그 감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에 또 네.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음, 그렇게 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66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수험생들 식사는 그냥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나요? 그 상황이 더 염려스러운데요. 라는 지금 문자를 주셨네요. 예, 예년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수험생들은 교실에서 자기 개인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예. 금년에는 그래서 식사 시간 전후에 또 환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네. 자신이 준비한 도시락에서 자기 자리에서 음, 하시고 또 자신이 준비해온 음용수를 가지고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실 안에서요, 그러니까 책상 그 띄우기 이런 거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하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교실에 28명이 시험을 봤는데 예, 금년에는 이제 24명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예, 좌우 간의 간격은 비교적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 앞뒤 간의 간격이 조금 미흡해서 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막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되 옆에 수험생들하고 대화를 하시지 않는 걸로 네. 그걸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좀 무사히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뭐 논술, 실기, 면접 이런 전형 일정이 줄줄이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대학별로 진행이 되는데 대학하고 지금 협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대학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고 저희들이 당부도 드렸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전형이 이미 시작이 돼서 네. 면접이라든지 또 그 전공에 따라서는 실기를 보기도 하고요. 또 그렇죠. 약 30개 대학 정도는 또 논술 시험을 별도로 보는 대학들이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예, 예. 그런 경우에 대한 그 대책을 저희들이 전부 대학에다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교육부로서도 네.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그 대학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권역별로 그 자가격리 수험생들을 위한 그 고사장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예. 거꾸로 대학에서 감독관이 그쪽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는 오.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예. 감독을 하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예. 조치를 해놓고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확진자는 사실은 그 별도 고사장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에다 부탁드리는 것은 확진자가 실기나 논술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우에는 비대면 면접을 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화상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지금 드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만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모든 국가 시험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입사 시험이라든지 대학별 고사도 확진자가 시험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깐만요, 차관님. 근데 예, 이거는 좀 예. 그 정리가 필요한 게 확진자가 이제 수능에 응시할 기회는 주는데 수능 이후에 어떤 전형 일정에는 응시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약간 일관성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수능이라는 시험이 워낙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험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학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수능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대학에 응시한 확진자의 경우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또는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 더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 또 네. 감염병이 전염되는 것도 그 예방해가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수험생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시험의 특성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여기서 한 번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확진자 네. 같은 경우는 뭐 면접이든 실기든 이런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고 통일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면접의 경우에 예. 인터넷을 통해서 면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판단 자체는 대학별 평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형 일정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빼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확진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공간으로 그쪽으로 병원에서 그쪽 공간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대학에서 감독자가 병원으로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로 감독자가 병원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근데 치르도록 그렇게 대학 하고 입장에서 있습니다. 이제 감독자를 병원으로는 못 보낸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가요? 정리하면? 보낼 수 있는 대학은 보낼 것이고 네. 또는 인터넷으로 하는 대학은 인터넷으로 하실 거고 그게 어려운 대학은 그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한 문제,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네. 그 국가주관 시험이 뭐 수능 말고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일관된 응시 기준이 아니다. 이래갖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교육부께서 좀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그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그 정부 주관 시험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우리 중대본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교육부 입장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시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자까지는 별도 시험장을 활용해서 하지만 네. 확진자까지는 어렵다는 게 예, 저희들의 그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요. 네. 1719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시내나 식당, 술집으로 많이 모이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대책도 좀 있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네, 이 말씀하시는 음식점이나 카페 또 우리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모이는 그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번 2학기도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수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내년 등록금 인하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인데 교육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등록금 결정도 역시 대학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네.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네. 또 그러면서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